얘기가 오갔냐 그랬더니 뭐 시원하게 얘기 잘했다. 이런 예. 취지의 대화가 오갔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 근데 이 얘기를 들은 것과 믿게 된 것과는 다른 얘기일 수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출연에 앞서 제가 잠시 박헌영 과장을 만났는데요. 예. 이 얘기를 듣고 왜 믿게 됐냐라고 물었더니 이 재단 관련 지시가 최순실 씨를 통해서도 오는데 안종범 전 수석을 통해서 사무총장을 통해서 또 내려왔다. 그런데 같은 내용이었다. 예. 그러면 재단 운영에 청와대가 그만큼 깊숙이 개입을 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퇴임 후에 박 대통령이 이곳으로 올 수도 있겠구나. 이만큼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기 때문에 그 얘기가 상당히 그 신빙성이 있는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그래서 얘기죠. 믿게 됐다라는 겁니다. 예. 자, 이 문제는 특검 수사에도 단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박 대통령이 퇴임 후에 온다면 사실상 박 대통령의 퇴임 이후를 대비한 재단. 이건 처음에 이 재단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들인데 예. 오늘 바로 그 부분을 불거지게 하는 그런 증언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 재단의 성격을 두고 사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박 대통령의 퇴임 후를 대비한 것이 아니었냐. 예. 이런 의혹도 제기됐는데 이 재단 관계자의 입을 통해서 이 관련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주목이 되는 부분이고요. 예. 또 이 전두환 정부 시절에 이래재단과 같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역시 유사한 진술이거든요. 맥락상. 예. 그리고 이 부분에서 그럼 만약에 좀 더 나가보면 퇴임 후에 재단에 박 대통령이 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라고 봤을 때 아까 이사장 부분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사장은 이 재단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진 못하지만 꾸준히 직함을 가진 이사장이나 이사들에게는 월급을 주게 돼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사장으로 온다면 퇴임 후에 이사장을 맡으면서 월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그렇겠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박 대통령이 재단과 직접적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뇌물죄 수사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기업 관계자들도 만난 얘기가 관심을 끌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박 과장이 찾아간 기업은 SK와 롯데인데요. 이 당시 분위기도 일부 출연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예. 기존에 제가 이 회사 오기 전에 다른 회사를 다녔을 때 같은 경우는 뭐 많은 기획서를 이렇게 써서 들고 가도 예. 사실 그 클라이언트 얼굴 한번 보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흔히 말하는 의뢰 입장이죠. 네네. 예. 그런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몇 장 되지도 않는 기획안으로 제가 만나러 갔을 때 그분들의 태도는 굉장히 이제 너무 과할 정도로 공손하게 말씀들을 하셨고 예. 네, 그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 저도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모든 기업에서 다 그랬습니까? 제가 갔던 기업들은 그랬습니다. 예, 이게 바로 SK와 롯데의 얘기인데요. 예. 일단 박 과장은 아마 안종범 전 수석 등 윗선이 개입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다. 예. 이렇게 말을 통상적인 했습니다. 갑을 관계가 서로 뒤집어져 버린 예, 그런 예, 상황이죠. 태블릿 PC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박 과장은 태블릿 PC가 최순실 씨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관련된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는데요. 직접 예. 한번 들어보시죠. 시간 끌기를 하고 예. 그런 거를 원하는 분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사진이라든지 위치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최순실 씨의 것임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러면서 이 청문회 과정에서 자신의 발언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사과한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예. 자, 박 과장을 출연 전에 만났다고 했는데 출연해서 나온 얘기 외에 다른 내용이 혹시 더 추가할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일단 이 태블릿 PC 사용 능력에 관한 부분이 또 하나의 쟁점인데 예. 이 박 과장은 최순실 씨에게 보고를 할 때요. 이메일 보고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이메일을 사용을 했다라는 얘기고요. 예. 또 최순실 씨가 사무실에서 노트북을 자주 사용을 했다. 뭐 파일을 열어보고 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태블릿 PC의 간단한 이 메일을 열어보고 파일 확인은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할 예.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상식적으로 보면 이런 의문은 안 가져도 되는데 자꾸 문제 제기를 하니까 저희가 이런 걸 얘기를 예.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예. 최 씨의 사무 공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무공간에 무엇이 있었냐고 물었는데요. 약 높이 80cm 정도의 금고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 여기 금고에는 이 각종 서류들이 보관이 되어 있었고 최순실 씨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금고라고 했는데요. 이 WK 사무실이 폐업되기 전에 최순실 씨가 이미 이 금고를 치웠다고 했습니다. 이 금고가 검찰에 확보됐는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최 씨가 재단 관련 보도가 나올 때 회유 정황도 있었다고 했는데 예. 그 얘기도 잠깐 좀 하죠. 예, 일단 이 8월쯤 재단 관련 보도가 나왔을 무렵이죠. 그쯤에 이 박헌영 과장에게 전화를 해서 고영태 씨에게 좀 잘 좀 하라고 해라, 말 좀 전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바로 이
고 씨의 폭로로 모든 사실이 알려지기 때문에 이 예. 부분에 대해서 고 씨를 좀 회유해봐라. 이런 취지로 읽혔다고 이 박헌영 과장은 얘기를 했습니다. 예. 또 있습니까? 한 가지만 더 있다면 좀 얘기를 해주고요. 예, 예. 이 박헌영 과장은 최순실 씨와 전화 통화를 많이 했는데요. 그때마다 이 태도에 대해서 불만 사항을 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고영태 씨가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 통화를 할 때도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고영태 씨가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통화 내용을 목격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예. 이 얘기는 직접적으로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통화하고 연결이 됐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향후 특검에서도 중요한 대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 자, 마지막으로 비하인드 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반기문을 향한 믿음이라고 정해봤는데요. 반기문 총장 팬클럽 충주지회 창립기념행사에서 반 총장을 찬양하는, 업적을 칭송하는 노래를 합창하려고 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 자, 반 총장의 귀국을 앞두고 지나친 띄워주기 아니냐는 비판인 겁니다. 예. 이게 무슨 노래인가요? 그러니까 제목이 거목 반기문? 여기 이렇게 보니까 들어보진 못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제목처럼 거목 반기문을 칭송하는 노래인데요. 예. 4분의 4박자 행진곡풍인데 실제로 제가 그 연주하는 걸 좀 들어봤더니 트로트 기운이 많이 있습니다. 예. 2절인데요. 1절 가사만 좀 보겠습니다. 자, 백마가 주인 없이 승천을 했던 삼신산 전기를 모아 하늘이 내린 모처에서 충청도에 출생하셨네. 또 아우르신 대한의 아들이다. 또 평화의 불꽃을 지피시는 마지막 단군의 자손 반기문. 뭐 저런 내용들입니다. 예. 이건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은 뭐 그런 분위기의 가사이긴 합니다. 반 총장 팬클럽이 만든 건가요? 반 총장 팬클럽이 아니라 반 총장을 좋아하는 한 가수 금열 씨가 몇 년 전에 만든 곡입니다. 이 금열 예. 씨라는 가수가 실제로 그 음악 저작권 협회를 검색해 보니까 이 노래에 대해서 그 금열 씨 대중가요로 거목 반기문이라고 저작권 등록을 해놨습니다. 예. 자, 저희가 직접 이 금열 씨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은 반 총장을 존경하고 좋아하는 마음에 만든 곡으로 이번 대선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좀 선을 그었는데요. 자, 논란이 커져서 그런지 팬클럽에서는 이 합창하겠다는 계획을 취소를 했습니다. 예. 뭐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대체 어떤 풍으로 불렀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아무튼 알았습니다. 반 총장은 오랫동안 외국에 있었고 국내 정치에 발을 담근 적이 없죠. 물론 관료로서는 뭐 활동을 했지만 그래서 대선에 출마한다면 사실 검증대에 당연히 또 올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예를 들어 몇 번 이렇게 소개도 해드렸는데 이런 뭐 논의 그림을 그린다거나 위인전 또는 동상 자, 이런 것들이 어떤 일종의 반 총장 위인 만들기가 그동안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만약에 대선에 출마를 하게 된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검증대에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예. 지금 야당에서는 2012년 새누리당이 안철수 전 대표를 검증했던 그 이상의 수준으로 반 총장을 검증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는데 예. 당장 오늘 민주당은 반기문 검증 TF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는요?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고영혁 씨는 박근혜 정부 1년차 때이고요. 김준일 씨는 아까 보신 것처럼 최근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 고행혁 씨는 뭐 순리를 거슬러 행동한다는 뜻이고 집권 초기의 인사 논란, 대선 공약 번복, 국정원 대표에서 사건 이런 걸 비판한 걸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그 공약을 다 타자성을 합쳐보면 박근혜 정부는 어떤 기승전결을 볼 수 있다는 평가가 지금 야당에서 나오고 있고요.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예, 예. 입장에서 자, 말씀하신 건 다음 2014년 지로규마죠. 많이 아시는 한자 가운데 거짓이 진실을 가린다는 내용입니다. 예. 그해 세월호 참사나 정의의 문건 파동을 비판한 거고 이 지로규마라는 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농락한다 이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해도 혼용도 어리석은 임금 혼군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다. 메르스 무능한 대응과 배신의 정치 찍어내기 이런 것들을 비판한 겁니다. 예. 그리고 군주민주는 보신 것처럼 백성이 화가 나면 왕위를 뒤집을 수 있다. 1년의 촛불 집회와 탄핵을 강조한 겁니다. 예. 정리하면 뭐 순리를 거스르고 옳고 그름마저 뒤바꾸더니 어리석은 군주의 실정으로 나라가 어지러워져서 결국 성난 백성들이 배를 뒤집는다. 뭐
김성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내일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지역에는 곳에 따라 많은 눈이 오겠고 서울은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 1도. 예, 내일도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야, 내가 다시 하라고 그랬는데 못 알아들었냐? 내가 처음에 한 얘기 잘못 알아들었었는데. 깜빡 잊고 있었네. 소셜 라이브를. 김필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이렇게 막 대니까 어떤 때는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네. 손 선배 뭐 어저께 크리스마스였는데 어떻게 보내셨는지. 잘 기억이 그냥 집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텔레비전 보시면서 뉴스 보시면서 계셨고. 이건 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김필준 기자는 JTBC 보도국의 제일 막내 기자죠. 네. 갑자기 뜬금없이 왜 이런 얘기를 하나 싶을지 모르겠는데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풋풋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네. 아무튼 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막내 기자인데 네. 이제 좀 있으면 제가 후배 기자가 들어오잖아요. 아, 그렇죠. 예. 네, 이제 한 주 뒤면 이제 거의 들어올 것 같은데 네. 제가 뭐 어떤 선배가 되었으면 좋겠는지, 그래서 어떤 후배를 만들었으면 좋겠는지 이렇게 한 말씀. 그건 제가 얘기 드릴 만한 사안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열심히 김필준 기자가 지금처럼 열심히 뛰어주면 후배 기자들은 자연히 보면서 배우는 거 아닐까요? 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냥 계속 후배들한테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거 너무 방송용 멘트 같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는 현재는 있는 네. 그대로의 모습을 저희 아유 그만. 알겠습니다. 네. 심수미 기자도 나와 있습니다. 두 분의 진행을 잘 보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안녕하세요. 소셜라이브의 사회이부 심수미입니다. 사회부 김필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에 이어 또 뵙게 되어 매우 반갑고 영광입니다. 오늘 사실 오늘 저희 뉴스룸을 통틀어서 가장 재밌는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재밌다고 좀 의미 있는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헌영 씨가 사실 이번 그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출연을 한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사실 그러니까 뭐 누구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 정도의 보도만 있었지 이게 사실 좀 어때요? 박헌영 과장은 사실 제일 초반부터 오래 취재한 기자가 우리 김필준 기자인데 어떻게 만났었죠? 박헌영 과장을? 네, 제가 사실 막내 기자다 보니까 뭐 취재하는 기법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K스포츠재단에 일단 가서 그냥 주차장을 막 돌았어요. 그래서 주차장을 돌다가 이제 주차되어 있는 차들의 사진을 이렇게 막 찍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박 과장의 차를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전화번호가 있는데 제가 지웠습니다만
전화번호가 있고 이제 그걸 통해서 한 명씩 다 전화를 걸었던 거죠. 그때 듣다 보니까 자기가 박헌영 과장이라고 얘기를 해서 근데 그때는 전혀 이 사람이 뭐 최순실 씨의 사람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사실 재단과 최순실 씨와의 연관성이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았기 네. 때문에 그때만 네, 그랬었죠. 그리고 그 중간에 있었던 사람이 박헌영 씨다라는 것도 전혀 알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냥 그때는 사실 더 블루케이라는 존재도 몰랐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그냥 계속 전화하면서 지금 뭐 정경련이 뭐 지금 해산 발표했는데 뭐 입장이 어떠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K스포츠 재단의 입장을 묻기 위해서 자주 만났던 사람이었지. 근데 이제 WK를 취재하다가 이제 박헌영 과장의 존재를 더 핵심적인 인물이라는 걸 더 알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되게 저번에도 해명 보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더 블루케이의 존재를 좀 일찌감치 알고 사실 근데 잘 모르는 어떻게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상황에서 그때 사실 이 박헌영 과장한테 가장 처음 저희가 더 블루케이라는 말을 어떻게 회사에 대해서 잘 아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WK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계속 물었죠. 이제 박헌영 과장이 WK 이제 더 다닌다는 얘기를 아니까 WK 아니요 계속 묻으니까 결국엔 나중에 화를 내면서 내가 TBK를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상황까지 왔어.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그때는 좀 많이 그러니까 감춰야 되고 좀 말을 아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취재진들의 어떤 질문들이 상당히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오늘 사실 이렇게 출연해가지고 좀 사실 좀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 그게 뭐죠? 아까 박 대통령의 취임 이후를 대비한 재단이었고 아까 또 인터뷰를 했잖아요. 또 좀 기억에 남는 그러니까 오늘 스튜디오에 출연 이외에 김필중 기자가 아까 서북현 기자와 함께 또 인터뷰를 따로 장시간 좀 나눴는데 뭐 그냥 저는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예. 그냥 거의 그냥 회장님, 그러니까 회장님 최순실 씨죠. 최순실 씨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다 되었던 그 K스포츠 재단이 이제 박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면 사유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면 박 대통령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건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주체가 누구인지는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그냥 최순실 씨의 것이 곧 박 대통령의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사유화라는 게 아직은 이제 계속 뭐 지금도 그렇지만 박 대통령 계속 이제 좋은 취지로의 어떤 문화 융성 사업, 스포츠 융성 사업 사실 취지들이 되게 다 좋은 것인데 그 사유화라는 지점에서 참 그렇죠. 그래서 재단 실소유자가 과연 누구인가? 이게 사실 초반에 의혹 제기됐던 10월, 9월 이때쯤에도 엄청 그냥 이렇게 약간 뜬 소문처럼 많이 불거졌잖아요. 이게 사실은 박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하는 어떤 차원이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어떤 수익 사업으로 직결되는 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죠? 네, 저희가 이제 보니까는 이제 본격적인 수익 사업을 하기 전에 이미 그 모금 과정 자체가 문제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언론에 노출이 되어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수익 과정을 하려고 했고 이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드러난 바가 없긴 한데요. 근데 그거 이제 나중에 돼서 이게 어디까지 영향을 미쳐서 어디까지 수익을 창출하려고 했는지는 아직 더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뭐 사실 단적으로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가 그 건설 단계에서부터 그 누슬리라는 회사를 끼고 그 더 블루케이가 이권을 다 그 가져가려고 했었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의혹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검찰 한 관계자는 그러니까 뭐 밑그림은 그렇게 그렸을 수 있겠으나 미수에 그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더 블루케이를 알아내는 데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상당히 어려웠던 것처럼 아직 미처 드러나지 않은 더 많은 사실은 참여회사들이 있을 수 있을 것도 같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수익 사업 관련해서 지금 방금 떠오른 건데 최순실 씨가 이제 박헌영 씨를 이제 섭외라고 해야 되나? 채용을 할 때 말했던 게 IMG라는 이제 그런 국제적인 인터내셔널한 그런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를 꿈꿨다고 해요. 근데 그게 재단으로서 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엔 저는 그게 나중에 뭐 정유라 씨라든지 뭐 이런 분들의 매니지먼트 회사까지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다 그 두 가지 회사를 발판에 삼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 매니지먼트에 좀 상당한 의욕을 좀 보였던 네. 것 같긴 해요. 그죠? 사실은 뭐죠? 정유라 씨를 말하자면 승마계의 김연아를 만들겠다. 애초에 지금 지금 오늘 한참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삼성 사업 자체가 삼성의 200억 그 투자를 받는 그 프로젝트 자체가 제2의 김연아, 그러니까 비인기 종목에서 김연아 선수를 배출하겠다라는 거였는데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 정유라 씨를 좀 이렇게 염두에 두고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대통령 뇌물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이게 좀 전에 아까 김필중 기자 얘기했듯이 재단의 재산 이런 부분들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그 분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니까 직접 뇌물수수죄로 될 수가 있다라는 지점에 대해서는 계속 지난주부터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드러난 바가 없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제3자 뇌물죄, 뇌물수수죄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이 와중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제3자 뇌물수수죄의 경우는 네, 네. 제3자 뇌물수수죄의 경우에는 이제 제3자니까 공무원이 중간에 껴서 이제 일반인에게 청탁을 들어주고 대가성을 약속해서 돈을 받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가성을 입증하는 게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이제 뇌물죄 같은 경우에 대가성이 없어도 돈을 받기만 하면 끝이 나는 개념이니까. 직접 뇌물죄 같은 네, 경우는 직접 그렇죠. 뇌물죄 네, 같은 네. 경우에. 그래서 그럼 어떻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보도를 드렸던 게,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움직였던 정황,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말하자면 청탁,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삼성으로부터 어떤 부정한 청탁을 받아서 실제로 어떤 움직였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강한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대가, 내가 이렇게 움직여줬으니까 그럼 넌 나한테 뭘 주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정황이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서 발견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검찰 수사, 특검의 수사도 계속되고 있고, 그러니까 뭐 특검 관계자의 말을 좀 인용을 하자면 사실 이게 되게 좋은 취지에서, 그러니까 박 대통령의 말이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좋은 취지에서 벌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좀 명백하게 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죠. 그러니까 특히 또 아까 또 제 보도에 그 출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 명사 단어로만 적혀 있어서 이게 사실 또 녹취 파일이랑 다르게 그러니까 사실 행간의 그 의미가 예, 있네요. 행간 뭐 사실 그 김기춘 비서실장 전 비서실장도 뭐 김영한 비망록에 대해서 뭐 자기의 생각을 네. 적었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촘촘하게 말하자면 좁혀 나갈 부분들은 많지만 사실 그거를 막 대통령이 막 말씀하시는데 자기 딴 생각하면서 쉽지 않죠. 소위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 수첩의 의미는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러니까 그동안 안종범 그 전 수석의 수첩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다라는 보도는 많이 나왔는데 좀 유의미한 부분을 처음 확인을 해서 좀 보도를 해드렸던 거에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승마라는 점이 지금 그렇지 않나요? 이게 35 실제로는 독일 회사에 보낸 돈 자체는 이제 35억 정도고 뭐 정확하게 최순실 씨한테 귀속된 액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네. 애초에 약속한 그 금액 자체가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액션이 취해졌다라는 것 자체인 거고 이제 청탁이 오갔고 네, 그죠? 네. 롯데의 그 70억도 되게 문제가 되는 게 돌려받았긴 했지만 이미 지급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뭐 1억이 오갔건 100억이 오갔건 돈이 오갔다는 것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되고 혐의점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사실 좀 뭐 그렇습니다만 박기춘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돌려줬다라고 해도 사실 그건 이미 어차피 일단 받았던 거기 때문에 사실 별로 큰 이미 뇌물로 된 상황이고 그러니까 승마라는 점이 그래요. 사실 대통령 사실 잘 상상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KD 코퍼레이션 때도 그랬지만 네. 대통령이 설마. 일국의 대통령이 그러니까 좀 참 안타까운 지점이고 사실 뭐가 더 있을 수 있지 않나 뭐 또 저간에 어떤 사정이 또 있었을 수도 있겠나 싶기도 하고 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또 취재를 해 나가야 되겠죠. 오늘 지금 저희 이가혁 기자가 독일에서 소식을 전해왔는데 정유라 씨에 대한 얘기는 혹시 좀 뭐 들으시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정유라 씨의 이제 남편이죠. 신재평 그분을 씨. 네. 제가 되게 많이 그분의 주변 취재를 되게 많이 해놓은 아. 상태였었는데, 근데 보니까는 이제 정유라 씨의 평소 그런 생활 자체도 되게 뭐
사치스럽다고 평가가 있었고, 근데 되게 딸을 아꼈던 것 같아요, 최순실 씨는. 그래서 이제 지금 특검이나 뭐 지금 오늘 국정조사에도 최순실 씨가 정유라 씨 이름만 듣고도 눈물이 나오고 했던 이유도 되게 딸에 대한 애착이 너무 컸고,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되게 많은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근데 이게 모성애로서 치부하기엔 너무나 큰 사건들이 많고, 그렇게 된다면 세상의 모든 모성애가 그렇게 발현되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되게 정유라 씨가 어떻게 보면 이번 특검 수사나 이제 나중에 있어서의 이제 재판이나 이런 거에서 조금 핵심 열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신주평 씨를 직접 만나본 건 아닌가요? 신주평 씨를 직접 만난 건 아닌데, 제가 이 정유라 씨와 이제 술도 같이 먹고 이제 되게 친했던 친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근데 이게 되게 저는 말하기가 곤란하고 보도를 하지 않을까도 되게 곤란했던 게, 어떻게 보면 이제 20살, 19살 때 얘기를 뭐 보도를 한다고 해서 이게 최순실 씨란 이슈를 좀 묻힐 수 있기 때문에, 본질을 흐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굳이 그렇게 그쵸. 네, 말씀을 네, 드리지 않았던 부분이, 그냥 맞아요.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랑 비슷해요. 뭐 되게 돈 많이 쓰고 친구랑 하고 뭐 친구 뭐 누가 뭐 되게 뭐 높은 사람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허세를 많이 부리고 이랬던 내용이 전부였던 거고요. 그래서 뭐 이제 그렇게 했던 게 전 되게 체제했던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정유라 씨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특검이 검찰보다 훨씬 더 강도 높게 좀 압박을 해간다는 거는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예전에 그러니까 뭐 굵직한 사건에서 지금 한창 막 얘기가 나오는 박연차 게이트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자녀를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좀 이렇게 확 진술을 막 이끌어냈던 그런 측면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유라 씨 자체가 갖고 있는 혐의가 뭐죠? 업무방해죠? 그렇죠. 그 이대 쪽에 네, 관련해서 네. 그러니까 업무방해. 그 자체로는 사실 크진 않지만 어쨌든 그 독일에 혼자 딸내미를 그렇게 멀리 타국에 보내놓은 그 최순실 씨 마음 자체가 좀 좋지 않을 것인데, 정유라 씨도 어떤 사법당국의 그 포위망 안에 좀 들어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 좀 진술이 좀 빨리 생각보다는 좀 진척이 뭐 좀 끌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사실. 네. 저는 그냥 결국엔 두 가지 선택지가 남아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신이 피부치로 나왔던 20년 동안의 관계가 있었던 정유라 씨와 40년 동안에 이제 언니, 동생 하던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할지는 이제 최순실 씨의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저희 또 두서없는 이 소셜 스토리를 그래도 밤 늦은 시간까지 뉴스룸 애청해주신 여러분 계속해서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더 최선을 다해서 내일도 더 좋은 소식으로 뉴스룸 알차게 꾸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네. 왜요, 선배? 저희 오늘 사실 최규진 기자를 제가 까먹었습니다. 미안하다 규진아. 최규진 기자가 지금 특검에서 현장 뻗치기를 하고 있는데 약간 연결해 볼까요? 아 참. 나가요? 이게 영상 통화가 불가능하대. 아이폰이어서. 아, 그러면 안 되겠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통신상의 문제가 생겨서 다음 기회에 그러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